잠을 깰 때는 아침 햇살 대신에 조명으로 활용하자. 아침 햇살을 받으면 잠을 빨리 깰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물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수면 개선할 때 활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태양빛의 세기가 일조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가 늦게 뜨는 겨울에는 늦게 일어나게 되고 비가 오는 날에도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다. 겨울에는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해서 커튼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다. 아침에 잘 일어나기 위해서 커튼을 열어놓은 채로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잠을 잘 때 밖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조명을 활용하는 것이다. 도야마 대학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강한 조명빛으로 일어난 아이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은 아이보다도 훨씬 더 아침에 잘 일어났다고 한다.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거나 오전에 기분이 좋은 등 긍정적인 변이 많았다. 아침에 잠에서 깨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은 잘 때와 반대로 하얗고 강한 빛이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빛의 밝기와 색을 조절할 수가 있고 타이머 설정이 되는 조명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다. 빛으로 잠을 깨우는 빛 알람 시계도 효과가 좋다. 대신에 방의 조명과 비슷한 정도의 밝기여야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천한 것은 자동으로 커튼을 여닫는 장치다. 드물지만 꼭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커튼에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다. 잠을 깰 때는 조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문제점도 많다. 적당한 밝기에 조명을 일어나는 것이 확실한 선택이다. 꼭 아침에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고 싶다면 자동 커튼을 활용한다. 뿐 아니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다. 가족이 깨워줘야 한다. 그래서 잠을 깨우지 조명을 하자는 잠을 깨우는 조명 활용, 잠을 깨우는 조명 활용하지 않는 아침, 잠을 깨우는 조명 활용, 가족이 깨워주었다.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조명을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혈압이 아니라 체온으로 결정이 된다. 많은 사람이 저혈압인 사람은 아침에 잘못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도 그랬다. 수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첫날 저혈압과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을 듣고 엄청나게 놀랐던 기억이 난다. 저혈압 때문에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여러 명 만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업을 하던 강사는 의사이고 수면을 권위자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잠을 깨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체온이다. 103쪽의 글을 불보면 심부 체온과 각성 정도는 거의 같은 곡선을 그린다. 인간의 체온은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그 상승 방식이 아침 기상에 영향을 준다. 혈압이 낮은 사람이라도 체온이 올라가면 아침에 빨리 잠을 깰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혈압이 낮다는 이유로 천천히 일어나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잠에서 깨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럼 이제 체온을 빨리 올려 잠에서 깨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아침부터 걷거나 청소를 하면 체온이 올라가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하려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체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선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여름이라면 아침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도록 하고 겨울이라면 난방을 켠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물 마시기다.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우선 위가 움직이고 순차적으로 장도 움직이기 시작해 체온이 올라간다. 남성이나 위가 건강한 사람은 상온의 물을 마셔도 체온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따뜻한 물을 마셔야 몸이 차가워지지 않고 확실하게 체온이 올라가서 기분 좋게 잠에서 깰 수가 있다. 체온을 높여서 잠을 깨는 비결은 저혈압이라 아침에 잘 못 일어난다는 잘못된 상식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체온과 관련이 있다.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도 된다. 체온 각성 일어나는 거. 알람 시계 활용법에 따라서 하루의 능률이 바뀐다.
아침에 큰 알람 소리를 들으며 힘들게 몸을 일으킬 때마다 조금 더 기분 좋게 일어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큰 알람 소리 들으며 일어나면 잠에서 깰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된다. 그렇게 되면 아침부터 몸에 큰 부담이 가고 그날 하루의 컨디션은 엉망이 된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자연의 소리를 알람으로 설정하면 잠에서 깰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알람 소리를 빠른 템포의 음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방법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반적인 알람 소리보다도 스트레스가 적고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해결책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수면 전문가로 니시노 세이지 교수가 추천한 2단계 알람법이다. 2단계 알람법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알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1단계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도 20분 빨리 울리도록 알람을 이렇게 한다. 실제 이 방법을 사용하고 빨리 일어나게 되었다는 고객들의 의견이 많다. 알람시계 활용법. 알람 소리가 지나치게 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아침부터 몸의 부담이 커진다. 일반적인 알람 소리보다도 템포 음악으로 설정하면 더 빨리 잠에서 깰 수 있다. 일어나야 하는 시각보다도 20분 전에 작은 소리로 알람이 울리도록 맞춰두면 제 시간에 일어나기 쉽다.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면 스트레스는 줄지만 호르몬 균형이 무너진다. 수면계에서 돕는 일을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 때 느끼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자, 일어나다가 다시 잠들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다. 실제로 이때 행복을 느끼게 하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며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뇌파 중에 베타파가 늘어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지만 이때는 알파파가 분비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더 자고 싶다는 욕구가 강할 때는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본능적으로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깨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행위에만 사실 단점이 더 많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정신적으로 침울해질 수 있고 질병 위험까지 높아진다. 여기서 이러한 단점을 막을 수 있는 힌트를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다 깨는 일을 서너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여러 번 반복하면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일단 커튼을 여는 등 서서히 잠을 깨워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다시 잠들었을 때 생기는 악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은 쉽지는 않겠지만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시간이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길어도 20분 이내에 한다. 20분이 넘으면 호르몬 분비가 심하게 불균형해지고 계속해서 잤다 깼다를 무한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행복을 느끼면서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깬다면 하루를 최고의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이 힌트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잠들 때 베타 엔도르핀과 알파바가 나오는 등 장점도 많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생활 리듬이나 호르몬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한번 일어나다가 다시 잠드는 것은 한 번만, 시간은 최대 20분을 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효과로 아침부터 힘이 난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 아침에 커피를 찾는다. 커피. 최근에는 하루 4잔 이하로 마시는 커피는 다양한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며 슈퍼 드링크라는 사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슈퍼 드링크. 커피 효과는 이 정도로만 말하고 커피는 몸에 좋다. 좋다 나쁘다 그것을 그냥 평가하기 어렵죠. 자, 1시간 정도 수치가 꾸준히 상승해서 절정이 들어가면 그 이후는 하향 곡선을 그린다. 콜티솔. 이런 자신이 처한 상황 그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깨는 이유는 이 코르티솔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마시면 자발적으로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에 일어나서 1시간 이후에 콜레스테롤 분비가 줄어드는 타이밍이다. 업무 준비를 시작할 때 마시면 오전에 각성 효과가 이어진다. 또 추천하는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졸리기 시작하는 오후 2시부터 4시 각성 효과가 떨어지는 시간대이다. 잠을 깨는 데에는 커피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 커피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후에 마신다.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밀려오는 오후 시간에 커피를 마신다. 오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고 저녁 이후에는 되도록 커피를 삼간다.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아주 4가지는 괜찮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도 거르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아침부터 활기차게 활동하기 위해서 아침 메뉴로 무엇을 먹고 있는가? 적정 체중보다도 많이 나가거나 밤늦게 식사를 하거나 잦은 술자리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남성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암식을 먹는 편이 잠에서 빨리 깨고 오전 중에 능률을 올릴 수가 있다. 적정 체중을 많이 나가거나 그럴 때는 그렇다는 거죠. 제외하면은 먹는 것이 더 오전 중에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체온이 느리게 올라가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아침부터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위장의 부담이 적은 과일이나 채소, 수프 등을 먹으면 넘기기도 수월하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간 메뉴를 먹으면 오전에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반대로 달콤한 빵 등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높아져서 졸리기 때문에 달콤한 빵만으로 아침을 해결하지는 말아야 한다. 최근에 시간 영양학이라는 분야의 연구를 통해 아침 식사를 하면 생체시계의 전원이 켜진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과체중인 남성 이외에는 아침 먹는 편이 좋다. 가장 좋은 아침 식사의 3가지 포인트. 저녁을 많이 먹거나 과체중인 사람은 아침 식사가 불필요하다. 아침에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면 과일이나 채소, 수프만 먹어도 충분하다. 아침에는 되도록 단백질을 섭취한다. 당류가 많은 음료와 단백질도 함께 들어간 음료 섭취 후의 계산 과제 정답 변화.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가장 강한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후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체감상 아침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콜티솔은 일어나서 1시간 후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즉 인간은 아침에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가장 강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하루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접한다. 몸이 아직 다 깨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스트레스 내성을 고려했을 때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운동을 한 후에 가장 어려운 일을 오전에 하는 것이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스트레스 가장 강한 오전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실력 발휘를 해야 하는 일에 쓰는 편이 좋다. 출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피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가족이나 일에 써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청소와 같은 가벼운 일을 하며 체온을 올린 후에 몸과 마음이 충전된 상태에서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SNS나 메일 등의 정보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서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스트레스 강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3가지 포인트. 아침에 스트레스 내성이 가장 좋다는 점을 기억한다. 아침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우선 몸을 가볍게 움직인 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밤 아침, 아침 저녁, 저녁 밤. 쭉 떨어지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하루 종일 콜티솔의 변화가 오전 6시 가장 극적으로 오전에 딱 올라가고 기분 좋고 오후부터 슬슬 떨어져서 저녁에는 딱 가라앉는다는 거죠. 행복해지는 일은 아침에 하는 습관을 들이자. 아침부터 행복해지는 습관을 성취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침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 미국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를 정리하는 습관은
행복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습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일본 직장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습관으로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행복감이 커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친구 정리라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일본 직장인은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감을 느낄까? 사실 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업무와 관계없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큼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처럼 무슨 책을 읽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규칙을 정했다. 그렇게 하니 집중도 상당히 잘 되고 상상력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후에 업무를 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음으로만 어떤 답변이 기분이 좋아지는 집안일이다. 그런데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집안일은 명상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집안일 집중. 아침에 하면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자. 아침에 편하다고 느끼는 집안일에는 명상의 효과가 있다. 잠이 완전히 깨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스르륵 기상법은 그래도 아침에 상쾌한 기분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몸손치를 사용해서 힘주어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힘으로 근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스르륵 하고 일어나는 방법이다. 아침 이불 속에서 수십 분 동안 꾸물거리나 반드시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임박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지금부터 스르륵 기상법을 해보자. 옆으로 누워서 양무릎을 눕힌다. 팔을 얼굴 떼고 손바닥을 베결하고 몸아래에 팔꿈치를 일으켜서 미용실 미끄러지듯이 이 사선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술을 마신 후에 수면 기술.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되어서 금방 잠들 수 있다는 이유로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듯이 술을 마시면 잠은 쉽게 들지만 자주 깨기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하는 등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다. 되도록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지만 술을 마셔도 편안히 자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의 코골이 소리를 녹음하는 스노우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술을 마셨을 때 코골이 소리를 측정한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데 당연히 말이지만 코를 크게 고을 때는 깊이 잠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노우랩 어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실 때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지 파악을 한다. 급격하게 소리가 커지면 기분 좋게 숙면할 수 있는 음주량의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으시다.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면 신경 쓰지 않고 마셔도 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주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기만 해도 업무 성과가 달라진다. 또 술을 마시기 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시면 알코올 분해를 촉진해서 숙면에 도움이 준다. 요즘에는 술을 마실 때 물을 번갈아 가며 마시는 것이 좋다는 사실도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술을 마시다가 중간부터 물을 마시려고 하면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전에 습관처럼 물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술을 마신 후에 바로 이온 음료를 마시면 체내 알코올 농도가 떨어진다. 물은 아무래도 마시기 힘들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이온 음료를 마시면